안녕하십니까. 공수처법과 연동제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등이 12월 3일 새벽 0시를 기해 모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비상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12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하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은 이 같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기존의 검찰특별수사부를 떼어내서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가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서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 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문재인 세력은 비호하고 반문재인 인사를 처단하는 친문무죄, 반문유죄가 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3대 친문농단 의혹에서 드러났듯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불법 감찰팀이나 경찰을 통한 선거 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 등 비위 인사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이 모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되새겨 봐야 할 소리, 정치인이지만 비정치적인 진정하고 애국적인 대국민 호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연설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전선은 한마디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 세력과 반자유 세력의 대결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자들과 의회 무력화 세력의 투쟁입니다. 시장 경제냐, 계획 경제냐의 갈림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삼권 분립, 시장 경제의 가치,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절망과 불행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19년 국회가 헌정질서 붕괴의 출발선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70년 동안 어렵사리 쌓아올린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은 결국 좌파 연합의 의회 독점 시도입니다. 지금의 민생 파탄으로는 여당 단독 과반도 어려우니까 제2중대, 3중대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다 합쳐서 200석 규모의 좌파 연합 세력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바로 개헌입니다. 어떤 개헌이냐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삼권 분립의 해체, 시장경제의 말살 개헌입니다. 작년 초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면서 헌법 4조의 자유를 빼려고 했던 사실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의 자산을 뺏겠다는 토지 공개념,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연방제를 도입해서 결국 대한민국을 북핵에 굴종시키고 말 것입니다. 연동 비례제로 좌파 세력이 200석을 넘기는 순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개헌 독재가 시작될 겁니다. 개헌뿐이겠습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법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온갖 악법과 누더기 규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베스트 트랙도 필요 없습니다. 국회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독재 트랙이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겁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도 뜯어고쳐서 본격적으로 기업을 통제하고 시장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로 바꿀 것입니다. 기업은 탐욕의 화신이고 시장은 불공정하다는 반시장, 반기업적인 도구마가 이제 한국 사회를 통제할 것입니다. 방송법 등을 고쳐서 민간 언론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정권 찬양 언론만 양산해서 국민 여론을 통제할 것입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유튜브 채널은 삭제되고 탄압을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겠다는 공수처, 듣기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 공수처를 설치해야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선동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위장술입니다. 지금의 검찰, 경찰도 비리, 부패 척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낸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결국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거대 권력이 기소권을 쥐고 노려보고 있는데 어느 판사와 검사, 경찰이 정권의 썩은 곳을 밝혀내겠습니까? 김경수의 보석 허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권과 여당의 끝없는 압박과 선동에 결국 사법부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미 검찰과 경찰이 문재인 정권의 보복의 칼날 아래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수처라는 칼까지 대통령이 쥐게 된다면 법원은 친문재판소가 될 것이고 검경은 친문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야당 탄압도 더욱 집요해질 겁니다. 대통령 가정문제 언급했다고 바로 보복 수사하는 것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수처의 정해진 미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좌파의 개헌 독재 플랜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회를 정권 거수기로 만들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공포정치의 시작입니다. 판검사, 국회의원 등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좌파 대통령, 그 독재 시대를 우리는 내년 총선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온 70년 헌법 가치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주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